중국 내지 연예계의 가장 무서운 내부 실상을 드러냈습니다. 이곳은 단지 더러운 세계일 뿐만 아니라 극도로 위험한 세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4일 밤이 되자 충칭의 많은 시민들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최근 몇 년 사이 무인기 라이트쇼가 중국 여러 대도시에서 새로운 유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불꽃놀이 금지의 대체 수단이자 이른바 중국식 현대화를 보여주는 상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충칭은 이 분야에서 특히 앞서 나간 도시 중 하나입니다. 충칭의 드론 라이트쇼는 이미 상시화되어 큰 명절이 아니어도 자주 열립니다. 2025년 10월 4일 그날의 공연 주제는 신운장안 동행이었습니다. 밤 9시 이후가 되자 사람들은 관례처럼 남빌로와 조천문 일대의 넓은 장소에 모여 공연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날의 드론쇼는 정부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하늘 위에서 수많은 드론들이 거대한 복주머니를 형성했고 그 안에서 살찐 인거 한 마리가 천천히 뛰쳐나오는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 관중들 사이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멍그렁, 오멍그렁. 곧이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멍그렁, 오멍그렁, 오멍그렁. 그 장면은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배우 우몽롱의 기이한 추락사는 2025년 9월 중국어 인터넷 여론을 가장 크게 폭발시킨 사건이었습니다. 단연코 그의 최대 이슈였습니다. 본 방송이 나갈 때까지도 그 여파는 전혀 가라앉지 않았고 BBC와 포린 폴리시 같은 국제 주요 언론들까지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당국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추측과 질문을 차단하기 위해 최근 몇 년간 가장 강력한 인터넷 통제 조치를 가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드론쇼 속 인거를 보고 우멍룽을 떠올렸을까요? 그 이유는 인거 소년이 바로 우멍룽의 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멍룽은 무명의 일반인에서 출발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연예계에 진입했고 한때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이후에는 냉대를 받아 작품조차 할 수 없는 시기를 겪었지만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역류를 거슬러 용문을 뛰어넘는 인거처럼 스스로 행운을 지닌 존재였기에 팬들은 그를 인거 소년이라 불렀습니다. 오멍룽은 중국 연예계에서 매우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그는 중국의 팬덤 문화 속에서도 보기 드문 요소들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선함, 따뜻함, 원칙, 그리고 분명한 선, 배경도 없었지만 성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인물. 원래라면 한 연예인이 짊어질 필요가 없는 사회적 기대들이 모두 우멍룽에게 투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인물이 37세라는 한창 나이에 불분명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는 많은 네티즌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겼고 자신들의 마음 한 부분이 함께 찢겨나간 듯한 고통을 느끼게 했습니다. 우멍룽 사건은 거대한 사회적 관심과 동정을 불러일으켰고 동시에 수많은 내부 의혹을 낳았습니다. 술자리 성폭행설, 거물의 개입설, 연예계 자금 세탁, 심지어 군수 거래 의혹까지 등장했습니다. 사건 과정의 수상한 점들에 대해서는 이전 방송에서 이미 다룬 바 있습니다. 2017년 10월 중국 장쑤성 수저우의 한 고급 호텔에서 발생한 임교 사건은 이후 여러 해 동안 잊힌 듯 보였지만 2025년 우몽롱 사건이 터지면서 다시금 가장 닮은 전례로 소환되었다. 당시 임교는 새벽 시간 호텔 13층에서 알몸 상태로 추락해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그녀의 몸에는 다수의 상처가 남아 있었고 더 큰 의문은 그녀가 해당 호텔의 정식 투숙객이 아니었다는 점이었다. 왜 그 시간, 왜 그 장소에 있었는지에 대한 핵심 질문은 사건 초기부터 명확히 해소되지 않았다. 사건 직전 임교와 함께 호텔에 들어간 인물은 배우 양쉬원이었다. 그는 당시 대형 연예 기획사인 화이브라더스 소속 배우로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던 신예였다. 경찰 수사에서 양쉬원은 중요한 참고인이자 사실상 유일한 동반자로 조사 대상이 되었으나 48시간 만에 석방되었고 이후 형사적 책임은 묻지 않았다. 이 지점부터 대중의 의문은 개인을 넘어 기획사와 산업구조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사건에서 가장 크게 제기된 의문은 현장 구조였다. 언론 취재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문제가 된 호텔 객실의 창문에는 약 3m 높이의 철제 난간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는 투숙객의 안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구조로 의식이 온전한 상태에서도 넘어가기 쉽지 않은 높이였다. 특히 경찰이 발표한 것처럼 임교가 만취 상태였다면 스스로 난간을 넘어 창문 밖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공식 결론은 술에 취해 실족했다는 것이었고 사건은 더 이상의 추가 수사 없이 종결되었다. 이에 더해 영화 제작사 측에서는 임교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며 자살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 임교의 지인들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특히 친구이자 동료 배우였던 왕신야오는
임교와 나눈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임교가 사망 직전까지 부모와 함께 여행 중이었고 이후 만날 약속과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고 결국 임교의 부모는 상대 측과 합의한 뒤 공개적인 발언을 중단했다. 이로써 사건은 법적으로나 언론적으로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것은 연예기획사의 조정 능력이었다. 사건 발생 직후 화이브라더스 고위 관계자들이 신속히 현지로 이동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언론 보도는 급격히 줄어들었다. 경찰 발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었으며 다른 가능성은 공식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 이 일련의 흐름은 많은 이들에게 사법 언론 자본이 맞물린 삼각구조를 떠올리게 했다. 즉, 개인의 죽음이 산업과 자본의 이해관계 속에서 관리되고 정리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제기였다. 이 지점에서 임교 사건과 우몽롱 사건은 분명한 공통점과 동시에 결정적인 차이를 드러낸다. 임교는 대중적 인지도가 높지 않은 배우였고 사건의 파장은 제한적이었다. 시간이 지나자 이름은 점차 잊혔고 의문 역시 함께 사라졌다. 반면 우몽롱은 SNS 팔로워 수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인물이었고 그의 죽음은 중국을 넘어 국제 언론의 보도 대상이 되었다. 더 나아가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의혹의 대상은 단순한 연예기획사를 넘어 정치, 군사 상위, 권력 구조로까지 확장되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이번에는 사건이 쉽게 덮이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 흐름의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이른바 군수 무기 상표 논란이다. 공개된 기업 정보에 따르면 우몽롱 명의의 개인 스튜디오는 과거 니스 국제분류 제3류, 즉 군수 화약 손 무기 관련 상표를 등록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류에는 총기, 폭약, 탄약, 개인 방어용 스프레이 등 일반 연예 산업과는 전혀 무관해 보이는 항목들이 포함된다. 물론 상표 등록이 곧 실제 무기 거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왜 연예인의 개인 법인이 이러한 분류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제시되지 않았다. 더 큰 충격은 이러한 사례가 우몽롱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다. 일부 네티즌들의 조사에 따르면 고진천, 이양첸 씨, 궁진 등 다른 유명 배우들 역시 유사한 군수 분류 상표를 보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이력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대중 사이에서는 다양한 가설이 제기되었고 연예인이 더 이상 단순한 문화, 생산자에 머무르지 않고 복잡한 자본 구조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임교 사건이 보여준 것은 한 명의 무명 배우가 얼마나 쉽게 침묵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가였다면 우몽롱 사건은 그 구조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다만 이번에는 그 규모와 파장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사건 사이의 연결선 위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라는 설명에 만족하지 않게 되었다. 우몽롱 사건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된 것은 단순한 개인 비극의 원인을 넘어서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가라는 구조적 질문이었다. 그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제기되었는데 이 가설들은 모두 현재 중국 연예 산업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깊은 불신을 반영하고 있다. 첫 번째 가설은 연예인을 자금 세탁의 도구로 활용한다는 주장이다. 이 가설에 따르면 연예인은 외형적으로는 개인 스튜디오나 법인의 대표로 등재되지만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과 결정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이다. 즉, 연예인은 이름과 신분만 빌려주는 전면 책임자이고 실제로 움직이는 주체는 뒤에서 완전히 숨어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할 경우 법적, 사회적 책임은 모두 연예인 개인에게 전가되고 진짜 설계자는 손쉽게 빠져나간다는 구조다. 이러한 의혹은 일부 연예인 명예 법인에서 일반적인 연예 활동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 범위가 발견되면서 더욱 확산되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네티즌들이 제기한 의혹이며 법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두 번째 가설은 더 음울하다. 이는 연예인을 고의로 불법 영역에 발을 담그게 만들어 약점을 확보하는 덫이라는 주장이다. 이 구조에서는 연예인이 일단 회복 불가능한 선을 넘게 되면 평생 그 약점을 쥔 세력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성공해도 자유가 없고 도망치려 해도 탈출구가 없는 구조다. 이 가설의 핵심은 통제가 목적이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연예인은 스타가 되는 순간부터 이미 완전히 관리되는 자산으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역시 영상과 네티즌들이 제기한 문제 제기일 뿐 법적 사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가설이 광범위하게 공유된다는 사실 자체가 사회가 연예 산업을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의혹들이 설득력을 얻는 배경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온 성상납을 넘어선 구조적 폭력이 존재한다. 영상에서 제시된 분석에 따르면 연예계에는 보이지 않는 세 단계의 잠재적 규칙이 작동한다. 첫 번째 단계는 비교적 자발적 형태의 성접대다. 연예인이 스스로 기회를 얻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로 거절하면 기회가 사라질 뿐 생존 자체가 위협받지는 않는다. 두 번째 단계는 훨씬 폭력적이다. 이는 회사가 주도하는 강제 접대로 기획사나 매니지먼트가 계약과 미래를 담보로 연예인에게 압박을 가하는 구조다. 여기서는 개인의 의사가 사실상 무력화된다. 세 번째 단계는 가장 위험하다. 정치 체계 등 상위 권력층이 직접 특정 연예인을 지명하는 경우다. 이 단계에 이르면 연예인과 회사 모두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특히 신인일수록 배경이 약할수록 이 구조에 더욱 취약하다. 여기에 더해 현재 연예계 계약 구조는 극단적으로 장기화되어 있다. 한 번 묶이면 수년, 때로는 10년 이상을 사실상 노예 계약에 가까운 조건으로 살아가야 한다. 문제는 이 구조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극소수라는 점이다. 한 명의 스타를 만들기 위해 수백 명의 연습생과 신인이 소모되고 실패한 다수는 빚과 위약금을 떠안은 채 사회 밖으로 밀려난다. 이들은 스타도 일반인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에서 조용히 사라진다. 우몽롱 사건 이후 당국의 대응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보다는 여론 통제에 가까웠다. 댓글 삭제, 계정 정지, 플랫폼에 대한 압박이 연이어 이루어졌고 질문은 지워졌으며 토론은 차단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시민들은 완전히 침묵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경찰 공식 계정에 오늘은 입건했는가라는 질문을 남기고 명절이 되면 추모의 문장을 올렸으며 직접적인 표현이 막히자 상징과 은유를 통해 끊임없이 충돌했다. 공개적인 발언은 사라졌지만 분노는 오히려 더 넓게 퍼졌다. 공포보다 분노가 커진 사회. 이것이 이번 사건이 남긴 또 하나의 특징이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결론으로 모인다. 오늘날 중국 연예계에서 연예인은 더 이상 꿈의 직업이 아니다. 그것은 점점 위험한 직업, 심지어는 생명을 담보로 한 직업이 되어가고 있다. 산업은 더 더러워졌고 더 위험해졌으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몽롱은 단순한 배우가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있던 침묵을 깨운 상징적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는 정말로 단순한 사고로 죽은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끝내 보지 못하게 된 혹은 보지 않도록 강요받은 진실이 있는 것일까? 만약 이 사건마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묻혀버린다면 다음에는 또 누가 같은 방식으로 사라지게 될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